네,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국어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경매활동 2차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중국의 화폐 단위, 돈을 세는 단위, 그리고 명칭 이런 것들을 배운 후에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1위에서 5위까지 정해준 그 가치관들을 실제로 경매 2차를 해보는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잘 따라와 주시고 화폐 공부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중국의 화폐는 중국어 발음으로 ren민비라고 합니다. 위엔의 기호를 사용하고요. 지폐 앞면에는 여러분들이 전에 인물 배울 때 배웠던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신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중국의 다양한 관광지, 명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중국의 화폐는 달러, 유로, 파운드, 그리고 N에 이어서 5번째로 기축통화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기축통화라는 것은 나라 간 거래에 쓰이는 화폐를 뜻합니다. 현재 세계 3대 주요 통화로 떠오른 화폐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광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단위는 어떻게 됐는지 안내를 드릴게요. 네, 작은 단위인 1元 1원부터 배울 거예요. 자, 1元보다 작은 단위는 角라고 합니다. 10角, 1각, 2角가 10개 모이면 2元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추가 공급이 중단되어서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화폐 동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2元 1원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元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여전히 마오쩌둥의 사진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꽃은 난초인데요. 난초는 사군자 중 하나로 고결과 정숙함을 나타내는 꽃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이 관광지, 푸르른 호수 같은 사진인데요. 산단인위라고 하는 항저우 시호, 서호의 3대 섬 중 하나로 중국의 10대 명승지인 곳이라고 합니다. 사진과 매우 똑같죠? 자, 이제 5元, 5원 지폐를 봐볼게요. 앞에 있는 이 꽃은 수선화라는 꽃인데요. 수선화는 신비로움과 고결을 뜻합니다. 중국의 뒷장에 보시면 뒤 사진에는 산이 있네요. 이 산은 산东省,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타이산, 타이산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5대 명산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높이는 약 1532m나 되는 산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10元, 10원인데요. 맨 앞에 있는 이 꽃은 월계화입니다. 꽃의 황후라고 불리는 월계화는 우정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협곡이 보이실 거예요. 산샤라고 하는데요. 이 산샤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장江강의 세계 협곡입니다. 네, 다음은 20元, 20원입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은 연꽃인데요. 그림이 좀 익숙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본 그림일 것 같아요. 연꽃은 꽃 중에 군자라고 불리며 순결과 청순한 마음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뒤에 있는 풍경 역시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광시장족 자치구에 있는 꼬이린 계림인데요. 이 계림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계림의 산수는 천하제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다음은 50元, 50원입니다. 앞에 보이는 꽃은 국화입니다. 국화 역시 사군자 중 하나이고요. 중국에서 국화는 장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배경지를 보시면 여기는 시장 자치구, 티벳 자치구의 라싸에 있는
포탈라궁인데요. 라싸 지역은 티베트 자치구 지역이고요. 라마교의 사원인 포탈라궁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은 100원인데요. 100이라는 숫자는 우리 중국어로 아직 안 배웠어요. 100은 바이라고 하고요. 1, 앞에 1이 있으니까 200元이라고 하면 100원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00원에 있는 꽃은 매화입니다. 5개의 꽃잎은 오복, 각각 의미하는 게 있다는데요. 복, 행운, 장수, 즐거움, 재물을 뜻하는 5잎이 있는 매화라고 합니다. 뒷면에 보시면 어떤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 해당되는 곳으로 매년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중국 화폐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실제로 말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상황도 있겠지만 실제 글로 가격을 제시하고 문서로 작성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글로 쓸 때, 말로 할 때가 쓰는 표현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위엔은 글로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위엔. 하지만 말로 할 때는 주로 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서 물건을 선생님 앞에서 구매한다 하면 콰이, 2콰이, 10콰이, 50콰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글로써 선생님한테 1원, 2원, 3원을 쓰고 싶다면 2위엔, 50위엔이라고 써서 내야겠죠.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선생님이 안내한 거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여태까지 모은 도장, 용돈 등을 취합해서 이제 각 학생별로 배당 금액을 알려줬어요. 네이버 밴드의 이미지로 첨부를 했고요. 30, 35원, 40, 45, 50 이렇게 돈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가치관 중 5개 저번 시간에 선택했던 걸 해도 되고 바꿔도 됩니다. 이 5개를 골라서 각각 베팅 금액, 입찰 금액을 쓰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에 내 돈 30원 중에 25원을 쓴다. 가능합니다. 단위는 1원 단위로 입찰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을 구매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를 선생님이 취합을 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5명에게 각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유에 베팅을 했을 때 입찰 금액을 제시한 학생들 중에 뭐 태윤이가 제일 높았다. 그러면 태윤이는 이 자유에 해당되는 상품, 실제 물건이나 간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딱 한 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5명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나보다 1원 높게 베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고 5등 안에 내가 입찰을 신청한 금액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네이버 밴드 혹은 채팅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다음 장의 목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돈 안에서 신청할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네이버 밴드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30, 35, 40, 45, 50원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적절히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1위에서 5위까지의 입찰 금액을 쓰시고 네이버 폼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30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 상품에 30원을 내는 것은 안 되고요. 5개의 덕목에 고루 금액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서대로 돈을 크게 입찰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될 활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을 했던 그
가치관들이 어떠한 상품이고 어떠한 물건인지를 공개하는 시간, 상품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이 물건을, 이 상품을, 이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도 선생님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고 상품도 일일이 다 사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잘 생각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